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연이은 소송전이 실패, 다 기각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밤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국에서는 538명의 선거인단이 직접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종지부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고 긴 대선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로봇 테마주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체크해 보고요. 자, 종군당이 이제 호주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하니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칼럼을 올려드렸죠. 요거 간단하게 보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5G 관련주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피해주가 아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이 선거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무리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텍사스 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송을 신청을 해서 17개 주가 동참을 선언하며 지지 표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효가 되면 62석이 무효가 돼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현재 이제 306석을 이제 지금 현재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62석이 무효가 되면은 이제 244석 정도 되죠. 그리고 27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관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도 이제 기각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법정 소송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최종 관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이든 306명, 트럼프 232명, 배신표가 나온다고 해도 바이든이 270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 소송이 기각되었고, 선거인단 투표가 되면은 이제 하원으로 가서 투표하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부양책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요인 정도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기존의 민주당이 선거 전에 통과해봐야 우리한테 유리할 건 없다라고 이제 계속 버틴 것처럼, 이제 바이든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되자마자 바로 통과돼가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은 이제 공화당이 또 유리할 게 없죠. 그러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약간의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일단 부양책은 합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방향을 이번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양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타결되기만 하면 위쪽으로 해서 안도렐리 쪽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미증시는 조금 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쉬어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12,000포인트 돌파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12,000포인트 안착은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다우지수는 30,000포인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이 한 번 더 치고 나가게 되면 따라 올라가겠지요. 그러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잠시 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 대선이 이제 확정되면은, 이제 선거인단 투표까지 확정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서 아예 우리나라 자체를 봉쇄하는 방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역별로 이제 2.5단계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다시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다행이긴 한데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애청자분들 건강 조심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 높낮이 200포인트 돌파하면은 200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 200포인트
이 높낮이 올라가는 거 요만큼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더 가느냐인데 이거의 절반 높이인 2700 중반 정도까지는 왔고 이제 이 높이만큼 더 올라가면 이제 2800 중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얼만큼 더 올라가는지가 관건이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돌파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에서 먼저 수급이 쭉 들어오고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 움직이게 된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중형주 쪽을 많이 들고 있는데 제 기준의 중형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뭐 대형주라고 하지 보통 중형주라고는 잘 안 하는데 뭐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 중형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 정도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기존부터 해서 대형주랑 이제 중소형주랑 적당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형성을 하시고 그래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다 이제 쉬는 게 아니고 한 종목씩 이 구간별로 해서 한 종목씩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보유한 모든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 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횡보할 때 내 종목들 푹 쉬면은 계좌가 아예 쉬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산 투자를 좀 잘해서 이제 순환매 격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매매 사이클을 끝내고 현금화 했을 때 내가 얼만큼 수익이 발생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수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인스,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 안 들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 이런 거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굳이 꼭 소외됐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해당 관련주들이랑 그 관련 섹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관련 섹터 종목들은 올라오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해당 섹터에서 이제 이 중심이 되는 핵심 이제 주도주들이 있고 이제 소외주들이나 후발주들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후발주나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교체하시면 되겠죠. 같은 섹터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뭐 문의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당연히 좋을 것이고 만기일 이후에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에서 뭐 역시나 뭐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온 건 정리한다라고 금융투자 쪽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매수한 거를 일부 줄이긴 했는데 뭐 괜찮다 아직도 뭐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선물 쪽 부분에서는 전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상승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일부지만 구축을 하고 있다. 롤오버 물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대신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이격이 벌어져서 좀 휴식 구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2700 중반 정도에서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뭐 주식을 조금 매도했지만 여전히 뭐 상승 포지션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오늘은 코스닥이 수급이 좀 좋았죠.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도 매도도 안 한 정도고 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도 위쪽을 살짝 좀 더 막아놓는 모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옵션 포지션은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해서 어느 구간을 열어놓고 어느 구간을 막아놓는지를 보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옵션 포지션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날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살짝 좀 올라가려다가 또 코스닥도 횡보하는 날이었는데 코스닥은 이제 900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도 이제 아직도가 아니고 이제 출발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한참 달려 올라갔고 코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중간에 휴식 구간 취했죠. 중간에 조금 쉬었죠. 중간에 쉬었죠. 하면서 이격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있어요. 잘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구간 만들면서 꾸준하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 수급을 계속 이제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1조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777억 매수하면서 1조를 돌파했습니다. 11월부터 해서 코스닥 매수도 1조가 넘었다. 그러면 코스닥이 이제 충분히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급이 전혀 아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뭐 간단하게 봐드리면은 시총상위주들 삼성전자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달성을 하고 뭐 쉬어가고 있는데 뭐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뭐 참 기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72,500원 안착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오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도 좋고 여기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 쉬는 것도 뭐 괜찮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1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죠. 항상 말씀드린 게 저항 구간이 있을 때 돌파 못하고 아래서 쉬느냐 위에서 쉬느냐가 차이다. 어차피 쉬어야 되는데 위에서 쉬는 게 휴식이 끝난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상승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는 지금 쉬고 있지만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 나왔죠.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뭐 80만 원 살짝 밀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82만 원 유지해주면 뭐 더 강한 거고 위쪽에서 움직였으면 더 강한 거고 테슬라에서 모델 S, 모델 X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생산을 살짝 중단하는 요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쪽 관련주들이 조금 살짝 쉬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방향 쪽을 뭐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악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친 후에 위쪽 방향으로 다시 틀었고 분사를 해도 LG화학의 100% 자회사인데 LG화학하고 전혀 관련 없는 뭐 것처럼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자회사인데 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LG화학은 배터리랑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100% 자회사잖아요. 관련은 있지요.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은 교체하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78만 원 구간 이 구간을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을 쉬었다가 다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요 구간까지 해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요 정도 모양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파해서 82만 원 넘어가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82만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LG화학은 그때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 그때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셔도 돼요. 82만 원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추세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러니 뭐 크게 뭐 우려감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서 악성 리포트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JP모건 시작으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 CS 쪽에서도 뭐 악성 리포트 얘네 목표가가 여기 있어요. 얘네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CS가 19만 2천 원이고 JP모건이 이제 21만 원이었죠. 그럼 요 구간이에요. 얘네는. 네. 그리고 뭐 노무라 같은 경우는 뭐 38만 원이니까 요 정도 돼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도 각자 뭐 입장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저거는 악성 리포트 쪽이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좋을 때 악성 리포트 내는 거 크게 반영 안 할 거예요. 왜냐? 치료제에 대한 이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3사 합병에 대한 이슈,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슈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셀트리온의 장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2020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제2의 도약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게 증명되고 있죠. 숫자로 찍혀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5만 원 아래 주면 이거는 무혈입성이다, 거저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오바다, 너무 과하게 내려와 있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한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약가 인하를 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자체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제 삼성바이오까지도 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어려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좀 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 2020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다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이거를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실적이 올라오는 거는 누구나 지금 그냥 기업 정보 가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작년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3,800억이었고 이제 1조 드디어 넘었다 했는데, 매출액 1조 넘었다 했는데 매출액이 내년 되면 2조 넘어갈 것 같죠. 2년 만에 2조 넘어갈 것 같죠. 그리고 영업이익 작년에 3,781억이었는데 올해 2배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램시마이스가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타면은 내년에 더욱 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글로벌 이제 신약들의 이제 특허 만료되는 신약들, 블록버스터 신약급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은 더더욱 이제 좋은 이제 장밋빛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S증권이나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 나온 것들 다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글로벌 약가 인하랑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의 이제 자체적인 바이오시밀러 육성 이런 부분이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퍼스트 무버예요. 다른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니까 시장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1위가 아니고 독보적인 1위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셀트리온이 흔들린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허 만료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품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램시마 SC, 이거는 오리지널 약품인 이제 존스앤존슨 쪽에서도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거를 이 셀트리온에서 성공을 했죠.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그냥 복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기술력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거를 이 램시마 SC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리지널 약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 시장은 그냥 셀트리온 거예요. 셀트리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셀트리온 편 따로 하나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있고 CMO 기업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근에 올랐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지 않았다,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쉬는 구간에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는 이제 이 84만 원대를 넘어가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여기를 넘어가줘야 돼요. 돌파 시도했다가 안착이 실패했죠. 근데 다시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추세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추세 밴드 상방 돌파하려다가 못한 거죠. 그럼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등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추세 쪽으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도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종근당 같은 경우가 이제 나파벨탄이 코로나 치료제로 호주에서도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북미, 남미, 뭐 아프리카에 이어서 이제 호주까지도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있을 때 보시면은 셀트리온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다. 녹십자 쉬고 있을 때 요 35만 원 부근에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 다시 한번 40만 원 쪽으로 붙어가고 있죠. 자, 올해 안에 이제 뭐 늦어도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되겠죠. 가장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과만 좋을 경우에 통과될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의 치료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녹십자의 이제 혈장 치료제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쉴 때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에서 이제 미국의 로봇 업체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모비스만 이렇게 잘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25만 원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비스만 이렇게 못 올라갈 이유는 없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비스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로보스타나 이제 유젠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관련주 기존에 테마 형성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보로보는 뭐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네스테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이제 멋진 테마를 형성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로봇주 중에서 가장 뭐 안정적이고 이제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 고영이 아닌가 싶다라고 뭐 요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고영 뭐 바닥권에 있을 때 요 7만 원대, 8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 8만 원 아래면은 이제 셀트리온 25만 원 아래 주는 거 마냥 그 정도로 이제 싼 가격이고 한 8만 5천 원 아래부터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만 원 아래는 너무 싼 거다 말씀드렸고 10만 원 아래 쓸 종목은 아닙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글로벌 로보틱스 그 로보 글로벌 인덱스죠. 글로벌 로보틱스에도 이제 뭐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고 뭐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 아닌가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저평가돼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뭐 편안하게 좀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랑 로보로보도 뭐 이 종목도 뭐 굳이 뭐 설명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올라올 수 있다. 저는 뭐 이게 위쪽으로 뭐 충분히 이제 연말 연초에는 이런 부분이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풀무원이 이제 하나금융에서 실적 성장세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쉬고 있는 종목이 한 차례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데 순환매 나오면서 이렇게 음식료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기존의 농심하고 오뚜기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이렇게 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농심은 보면은 뭐 전일하고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해서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래량도 괜찮고. 근데 바로 위에 요 30만 원대를 어떻게 잘 돌파해내면서 61선까지 넘어가 주면은 농심은 먼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오뚜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흔히 뭐 가뚝이라고도 많이 얘기할 정도로 기업에 대한 평판이 좋은데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55만 원 근처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매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다른 성장주들처럼 뭐 막 올라가는 것보다 바로 위에 저항만 해도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55만 원대에 매수해서 60만 원이면은 10% 전후되는 정도죠. 요 돌파시도 나온다고 해야 10% 전후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뭐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펄어비스 최근에 게임주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가 오늘 한 차례 더 올라왔습니다. 이 게임주들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펄어비스가 이제 그래도 뭐 NC소프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뭐 시총이 상위 쪽에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뭐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올랐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뭐 자체적인 IP 쪽을 뭐 무기로 내세우는 종목으로 치면은 NC소프트, 뭐 웹GM, 펄어비스, 뭐 뮤메이드 등등 이런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이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1대1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 오늘 이렇게 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연초 되면은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 CES랑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요런 얘기 나오면서 항상 VR 관련주라던가 뭐 e스포츠라던가 이런 뭐 게임 관련이라던가 게임주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VR 쪽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참고해서 뭐 QSI든 뭐 한국큐빅이든 뭐 YJN 게임이든 드래곤플라이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이제 좀 덜 오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뭐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미국의 대선도 이제 길고 긴 대선도 이제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뭐 바이든 시대가 열리던 또 트럼프 시대가 다시 한번 오던 할 텐데 아마도 뭐 지금 상황이면은 이변이 없는 한 이 마지막 이제 소송까지 기각된 걸 보면은 바이든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들을 잘 담아 놓으시면 돼요. 지금 잘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꿈틀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잘 구성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내가 잘 못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 뭐 조만간 이제 12월 중순이죠. 회원 모집 공지 올라오면은 그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